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 그분 옆에 있으니까 참 편했어.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이 특별히 뭘 많이 말한 것도 아니고 웃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그분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숨이 편해져요. 반대로 어떤 분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함께 있으면 왠지 긴장이 돼요. 조심스러워져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젊을 때 우리의 말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였어요. 내가 뭘 아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애썼죠.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지금은 달라요. 이제 말은 무기가 아니라 인품이 되어야 해요. 화려한 말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말보다 잘 들어주는 귀 하나가, 자랑보다 배려 하나가 훨씬 더 빛을 발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모임에 나가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말해야 하고, 내 형편이 괜찮다는 걸 증명해야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 화려한 이야기들을 쏟아낼수록, 내 자랑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려고 해요.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매력 있고 자꾸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사람의 말은 뭘까요? 특별한 입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타고난 유머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말 습관 하나, 아주 작은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은 모임에서 여러분을 가장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대화의 비밀을 하나씩 조용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모임에 가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오셨어요? 혹은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가장 흔한 인사예요.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인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센스 있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분들은 첫 마디부터 달라요. 그분들은 상대의 눈을 부드럽게 마주보며 이렇게 말해요. 얼굴 보니 너무 좋네요. 이 말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뭔가가 담겨 있어요.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반갑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오늘 여기 온 게 잘한 일이구나 라고 느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얼굴 보니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을 리가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을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해요. 왜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할까요? 사람은 첫 인상을 아주 오래 기억하거든요. 처음에 받은 느낌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 따뜻한 인상을 받으면 그 뒤에 상대가 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반대로 처음에 차가운 인상을 받으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뭔가 속셈이 있나 하고 의심하게 되죠. 비슷한 인사를 몇 가지 더 기억해 두면 좋아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역시 오셔야 자리가 빛나죠. 건강해 보이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상대방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로 대화를 여는 거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라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인사도 있어요. 아이고,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야. 요즘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이런 말들은 전부 나로 시작해요. 만나자마자 내 사정, 내 불편함, 내 핑계를 늘어놓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해요. 첫 인사에서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 그 모임 내내 내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요. 반대로 첫 인사에서 상대를 먼저 반기면 배려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죠. 제 목소리가 오늘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음에는 더 따뜻한 지혜로 찾아뵐게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 놓고도 모임이 끝날 때쯤이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모임에서 피해야 할 행동을 물으면 모두가 자기 자랑이라고 답해요. 맞아요. 쉴 새 없이 자식 자랑, 돈 자랑 늘어놓는 사람 옆에 앉으면 2시간이 이틀처럼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자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가르치려는 마음이에요. 모임에 나가면 꼭 이런 분이 한 분쯤 계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 그건 말이야 하고 끼어드세요. 누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거기 나도 가봤는데 그 식당 말고 여기 갔어야지. 누가 건강 걱정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효과 있어. 본인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점점 입을 닫게 돼요. 또 시작이네.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겠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대화는 한 사람의 독백으로 흐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둘 자리를 피하게 돼요. 왜 가르치려는 마음이 자랑보다 더 위험할까요? 자랑은 듣기 불편하긴 해도 나에 대한 지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르치려 드는 건 달라요. 그건 상대방에게 너는 모르고 있다. 너는 틀렸다.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내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자랑하는 사람은 본인이 자랑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지만 가르치려는 사람은 본인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참 묘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받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불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은 더 커져요. 60년, 70년을 살아온 분에게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모임에서 품격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바로 가르치려는 자세예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틀린 말했어? 이 말이 왜 나쁜지 아세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통로여야 해요. 팩트로 친구를 이겨서 뭐 하겠어요? 친구를 이기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지만 친구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평생 외롭지 않아요.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승리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줘요. 그게 진짜 교양 있는 어른의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말 주변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모임에서 가장 환영받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밀은 따로 있어요. 며칠 전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분이랑 대화가 참 좋았어.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곰곰이 떠올려 보니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유머스러운 분도 아니었고 대단한 정보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분과 또 만나고 싶고 그 대화의 시간이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날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한 건 저였어요. 그분은 거의 듣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랑 대화가 좋았다고 느꼈고, 심지어 그분은 말을 참 잘하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심리 상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 기술이래요. 첫째는 눈 맞추기, 둘째는 고개 끄덕여주기, 셋째는 아하고 짧은 감탄사 넣어주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낀대요. 모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눈을 부드럽게 맞춰주세요. 이야기 흐름에 따라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적절한 순간에 그랬구나. 아, 정말요? 어머, 그래서요? 하고 반응을 넣어주세요. 관심을 받고 싶으면 관심받을 만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관심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인간 심리의 가장 묘한 비밀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술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말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이번 결혼 기념일을 깜빡해서 너무 서운했어요. 이때 보통은 남자들이 원래 다 그렇죠. 우리 남편도 그래요. 같은 조언을 하기 쉬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위로해 주려는 마음도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답은 달라요. 남편분이 결혼 기념일을 깜빡하셔서 서운하셨군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정확하게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풀려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언보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하는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가짜로 듣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래라고 대답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하지?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빨리 얘기하고 싶다. 저 말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빨리 정정해주고 싶다. 이렇게 속으로 내 차례만 준비하고 있는 건 진짜 경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경청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저 상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들으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랬구나라는 진심 어린 반응과 끄덕임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잘 들어주면 나중에 상대방은 이렇게 기억해요. 오늘 그 사람이랑 대화가 참 즐거웠어. 심지어 그 사람 말을 참 잘해라고까지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듣기만 했는데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비밀은 간단해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편하게 말했느냐로 대화를 평가하거든요. 내가 편안히 이야기했으면 좋은 대화였다고 느끼고 그 좋은 기억은 고스란히 들어준 사람의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주려다가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심을 표현한다고 던진 질문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예요. 어떤 질문들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서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은 잘 지내? 손주는 몇 살이야?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바로 가족 질문이에요. 별 생각 없이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사실 아세요? 젊었을 때는 다들 비슷비슷했어요. 아이 키우고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60대, 70대를 넘어서면 각자의 가정 형편이 천차만별로 갈라져요. 누구는 자식 덕에 효도받으며 웃으며 살지만 누구는 연락이 끊긴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누군가는 자녀가 결혼을 안 해서 속을 끓이고 또 누군가는 손주 얼굴조차 구경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애들은 잘 지내? 라는 질문은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기회이고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상처예요. 질문하는 사람은 몰랐을지 몰라도 대답하는 사람은 순간 곤란해져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거짓말하자니 찜찜하고 결국 뭐 그럭저럭 지내하고 얼버무리게 되죠. 말은 넘겼을지 몰라도 마음속엔 왜 굳이 저런 걸 묻나라는 불쾌감과 피로감이 쌓여요. 특히 최악은 비교가 섞인 질문이에요. 아들은 요즘 무슨 일해? 민순이네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으로 이직했다던데. 순복이네 딸은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너희 집 다른 소식 없어? 이런 말은 무심코 던진 말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과 결혼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찬 부모가 다른 집 자녀와 비교까지 당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약점을 먼저 건드리는 질문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보다 상황이 낫다는 걸 확인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대요.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질문의 방향부터 달라요. 자녀나 배경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해요. 애들은 잘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런 질문은 응 아니면 아니로 대답해야 하는 닫힌 질문이에요. 반대로 대화를 편안하게 이끄는 분들은 열린 질문을 해요.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요즘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줘요. 가족 얘기를 하고 싶으면 가족 얘기를 하면 되고, 취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취미 얘기를 하면 돼요.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질문보다 더 세련된 방법도 있어요. 바로 내 이야기를 먼저 살짝 꺼내는 거예요.
나는 요즘 등산하는 게 낙이야. 너는 요즘 어때? 이렇게 먼저 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나도 요즘 운동 시작했어. 혹은 나는 요즘 밖에 안 나가게 되더라.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대답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절대 파고들지 마세요. 왜? 무슨 일 있어? 뭔데 말해봐. 이런 추궁은 금물이에요. 그럴 땐 참. 그러고 보니 나 어제 재밌는 거 봤는데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칭찬이라도 조심해야 할 말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외모, 건강, 체형에 대한 언급이에요. 많이 빠지셨네요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병 때문에 빠진 것일 수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는 걱정의 표현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너 참 늙어 보인다는 신호로 들릴 수 있어요. 정말 걱정된다면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 정도로 돌려 말해보세요. 마음은 전달되면서 상대의 기분은 상하지 않는 우아한 배려가 돼요. 모임에서 질문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질문을 내가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무례한 질문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또 보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자, 이제 모임이 즐겁게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도 중간도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이에요. 이건 심리학으로 증명된 사실이래요. 사람의 기억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대요. 사람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전체를 기억하지 못한대요. 대화가 얼마나 길었는지, 중간에 어떤 사소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금방 잊어버려요. 대신 딱 두 가지를 기억한대요.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요. 실제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대요. 같은 강도의 통증 치료를 받은 두 그룹 중 한 그룹은 마지막에 덜 고통스럽게 마무리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지막을 덜 고통스럽게 끝낸 그룹이 치료 전체를 덜 힘들었다고 기억했대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나눴더라도 헤어질 때 인상이 좋지 않으면 기억은 한순간에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중간에 조금 어색한 순간이 있었더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그 모임은 참 좋았던 자리로 남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하는 말 한마디가 그날 모임 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헤어지세요? 다음에 또 봐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물론 나쁜 인사는 아니지만 평범해서 기억에 남지 않아요. 진짜 대화의 고수들이 헤어질 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말이 왜 그토록 강력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재미있었다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했어요. 재미있었던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내가 이 모임에 기여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껴요. 둘째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건 그만큼 그 시간이 소중했다는 뜻이에요. 지루함이 전혀 없었고 당신과의 시간이 값졌다는 뜻이죠.
여기에 덧붙이면 더욱 빛나는 표현들도 있어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가요.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듣고 싶네요. 건강하셔야 다음에 또 뵐 수 있잖아요. 꼭 건강하세요.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내가 좋았다는 자랑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지만 그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마지막 인사도 있어요. 아이고, 이제 너무 피곤하다. 빨리 가서 쉬어야지. 다음엔 좀 짧게 합시다. 너무 길었네. 본인은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듣는 사람은 내가 지루하게 했나? 내가 너무 붙잡았나라는 씁쓸한 기분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진짜 고수들은 헤어질 때 다음 만남의 씨앗을 뿌리며 마침표를 찍어요. 오늘 말씀하신 그 맛집, 다음에 같이 가봐요. 그 책 꼭 읽어볼게요.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 또 해요. 다음엔 제가 아는 좋은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모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설렘이 돼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라며 깊은 여운을 안고 돌아가게 돼요. 헤어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 모임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 다음날 간단한 연락을 보내보세요. 문자 메시지로 어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한 줄만 보내도 돼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곁에 있는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헤어질 때의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찍은 그 우아한 마침표 하나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요. 그 무게를 상대를 가르치거나 억누르는데 쓰지 마세요. 대신 상대를 품어주고 지지해주는 힘으로 쓰시길 바라요.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형편이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 품격은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투가 거칠고 무례해지면 그동안 쌓아온 품위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이가 들어 가장 빛나는 매력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말투에서 나와요. 말투야말로 나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명함이거든요. 오늘 저 또한 여러분의 귀한 시간 덕분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네요. 우리가 건강해야 다음에 또 기분 좋게 뵐 수 있지 않겠어요? 꼭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모임이 더 따뜻하고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 더 멀어지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된 말버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말수가 줄어도 존재감이 커지는 어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조용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또 하나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법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품격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